그럼 지금부터 해고노동자 구속이 이재명식 노동 존중인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 규탄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일을 고궁화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던 고진수 지부장입니다. 땅을 밟은 지 이제 3달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은 지키기는커녕 336일간의 고공농성 하늘 감옥에 갇혔던 고진수 지부장을 진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노동 존중은 거짓입니다. 이재명 정부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호 외치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뒤에 단어를 두 번 반복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종호텔 고진수를 즉각 석방하라 하면은 즉각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이런 식으로요. 이해하시겠죠?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세종호텔 고진수를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투쟁!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고노동자 구속이 이재명 정부 노동 존중이냐?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투쟁! 예, 그럼 첫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호텔 지부 김난희 조합원 동지 발언 듣겠습니다. 세종호텔 해고 당사자 김난희입니다. 해고된 지 만 4년 하고도 5개월째입니다. 탄핵 광장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만 끌어내리면 많은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노동 문제는 너무 더딥니다.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는 산재 소식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노동 존중이라는 정부에서 싸우는 노동자를 연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는 모욕을 당하고 급기야 진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주 우려라고 합니다. 세상에 도주 우려라니요. 하늘 감옥에서 가족도 못 만나고 걸을 수도 없는 공간에서 몸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스스로 하늘 감옥에 갇혔던 자가 어떤 이유로 도주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다시 고공에 올라야만 도주 우려가 없는 것입니까? 다시 고공에 몸을 맡겨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입니까? 투쟁하는 노동자는 어딜 가지도 못합니다. 명절조차도 농성장을 지키느라 고향에도 못 내려갑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어디로 도망간단 말입니까? 황당한 이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판단한 판사도 그에 향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유전무죄, 우전유죄의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돈 있고 빽 있으면 없는 죄도 덮어주고 기업의 소모품과 같은 노동자는 하찮은 전제로 인식하는 저급함이 비단 기업뿐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와 국회에서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다 잘하겠노라 엎드려 절하는 광경을 보실 겁니다.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만해질 것입니다. 문제를 살펴보겠노라 약속하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저버립니다. 아니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공에서 내려오면 해결해 보겠노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약속했습니까? 지금 현 정권 민주당입니다.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투쟁하는 당사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로비에 들어가서 눌러 앉은 게 그렇게 괘씸합니까?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화가 납니까? 그런 당신들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국민들은 속고 또 속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노동운동 하려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까? 감옥에라도 갈 준비를 하고
노동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면 노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십시오. 그 길을 걷는 노동자를 존중하십시오. 당장 구속된 고준수를 풀어주고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정권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준수 지부장이 나오고 해고자가 복직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예, 다시 한번 구호에 쳐보겠습니다. 세종호텔 고준수를 즉각 석방하라! 세종호텔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투쟁! 예, 다음 발언은 누구보다 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A학교 투쟁을 하고 계시는 A학교 공대위 지혜복 교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통하고 침울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죽고 연행되고 구속되고 고공에 올라야 하는 이 구조적인 현실에 분노하며 투쟁의지를 다집니다. 그 어떤 탄압에도 우리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자본과 국가 권력의 그 어떤 폭력과 억압에도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는 결코 깨뜨릴 수 없을 것이며 더 크게 조직될 것입니다. 어제는 화물연대 소광석 동지가 시의원청, BJF 딜 자본과 국가 폭력으로 구조적 타살을 당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에 따른 정당한 교섭 요구에도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동지들을 지지하며 현안으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합니다. 고소광석 동지는 전남 조합원이었지만 진주 지역의 투쟁 사안에 연대하러 올라온 동지였습니다. 연대란 그렇게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투쟁이라면 하나된 마음으로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계급 전선에서 함께 싸우는 일입니다. 고소광석 동지의 고귀한 뜻을 새기며 굳건함으로 평등 세상으로 가는 투쟁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성소하고도 정거식 교육감이 직무유기와 시교육청 관료 카르텔로 인해 아직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거식 교육감이 교섭을 해태하고 교육감 후보로 나간 것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 학교 투쟁 사안에 제대로 된 해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년을 앞두고 절박한 마음으로 고공에 올라야 했습니다. 제가 고공에 오르는 과정에서 고준수 동지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만 보았을 뿐입니다. 고준수 동지 이번 구속은 국가기관과 자본이 하나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구속될 만한 행위도 전혀 없었고 더구나 구속 요건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국가행정기관, 경찰, 사법부, 거기에 세종 악질 자본이 가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고준수 동지와 저는 부당 해고에 맞서 거리에서 장기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노동자로서 해고가 어떤 고통인지 알기에 부당한 해고 폭력에 맞서 원직 복직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저는 성폭력 성차별 사회를 바꾸자 나섰다가 국가폭력으로 해고되었고 고준수 동지는 민주노조 조합원 대상의 노조 파괴가 목적인 자본의 폭력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투쟁에 연결된 지점인 정의의 실현,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에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였습니다. 우리 연대는 단순히 원직 복직이 되는 것을 넘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전체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확장하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대의 힘을 사회적으로 제대로 알려낸 투쟁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싸워, 함께 이기자라는 것은 고준수 동지의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불평등과 착취억압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고 정의 기치를 높이 들자는 이 구호는 이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준수 동지를 남겨놓고
유치장을 나서며 저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진수 동지가 당부는 자신의 구속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이 학교 사안이 빨리 해결되고 세종호텔 투쟁에 승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약속은 세종호텔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진수 동지는 내일 예정된 이재명 정부의 사학비리 의지를 끌어내어 세종대 사학비리 퇴출을 촉구하는 교육부 결의대회를 걱정하셨습니다. 유치장에서 쓴 그의 편지를 읽으며 다시금 세종호텔 승리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다집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는 세종대학교 사학비리,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최규진 교육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교육부 감사로 수차례 힘들고도 다시 사면 복권되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주명권과 그의 일가가 비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도록 대형학원의 관선 이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을 진심으로 원한다며 사학비리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진심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의 뜻을 받아 저는 전국의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내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 열릴 결의대회에 갇혀있는 고진수와 하나된 마음으로 최대한 모여주십시오. 고진수 동지의 구속이란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뜻을 실현합시다. 내일은 옆에 동료들에게 적극 권하고 함께 손잡고 세종시로 갑시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의 힘으로 강제해냅시다. 동지들, 내일 세종시에서 승리를 향한 뜨거운 투쟁의 열기로 뵙겠습니다. 동지들, 늘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감사드립니다. 고진수 동지는 제북 동지 말씀처럼 항상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많이 하는 구호가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하자였습니다. 그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승리하자. 수행. 예, 다음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 정책 택시발전법 계약 시도에 맞서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최세호 지부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 최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야만의 시대, 윤석열 시대를 끝장내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분연히 일어난 시민들이 결국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열망을 안고 이재명 정부는 탄생했습니다. 저 기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2일 이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권 여당, 청와대 어디 하나 택시 동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고공에 올라야 하는지 들어주는 곳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2일 이후 국회의원회관을 살다시피 했는데 왜 그랬냐? 택시 노동자는 주 40시간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산학금에 쫓겨서 승객이 탑승을 하면 인사도 건성건성하고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위반, 불친절, 승차 거부 등 온갖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둘고 과로하다 보니 손님이 귀가하기 위해서 탔던 택시가 중대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잇는 사고가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시민이 안전하고 도로가 안전하고자 주 40시간 월급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올해 8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었는데 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2년을 유예하고 그나마 하던 서울도 40%는 노사가 합의하면 40%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라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근간에 법인택시사업조합 총회에 그리고 사업조합의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황이 밝혀졌는데 올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손명수 의원이 법인택시사업조합 총회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 법인택시조합 김동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법인택시업계 애로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이 총회에 참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청부 입법, 청탁 입법이지요. 그래서 이거의 부당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청와대 경청수석실에 면담 요청해서 만났는데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불과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권 여당은 기득권이 됐고 청와대는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고진수 동지를 구속하고 고영기 동지를 고공으로 밀어올리고 서광석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건 국민주권 정부라고 스스로 떠들던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이 세 동지 누구 하나 불합리하거나 떼쓰는 거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정말 양보하고 최소한의 것만 보장해달라. 화물노동자, 장시간 저임노동, 화물운이 너무나 살 수가 없으니 낮아서 권리를 주장하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겁니다. 지혜복 동지 옳은 일하고 정말 감춰야 될 거 밖으로 꺼내서 용기 있게 공익재배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동지의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진수 동지가 도와주러 갔다 구속됐는데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도주의 염려도 없고 그런데 구속이라니요. 이재명 정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이 등을 돌릴 겁니다. 택시지부 지부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정부같이 좌회전 깜빡이 넣었다 우회전하지 말고 고진수 동지 당장 석방하십시오. 그리고 서광석 열사 책임자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저희 택시지부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동지 지상으로 내려보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불안감이 있네요. 옵티컬 하이테크 박정혜 소연석 동지 노동부 장관 찾아가서 해결한다 약속했고 권지수 동지 역시 고공에서 내려올 때 문제 해결 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서광석 열사, 권지수 동지 석방, 고영기 동지 고공농성 문제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세종호텔과 A학교 공대위 지혜북 교사 그리고 택시 노동자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말했었습니다. 노동조합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의 말과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노동자를 표적으로 구속시키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택시 노동자들을 더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화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 놓고 노동절 정부기념 행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 65%가 넘어 기고만장해 있지만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그의 말 속에, 말잔치 속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해고노동자, 표적구속, 화물노동자, 살해,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투쟁! 네, 다음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유태영 변호사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변노동위원회 유태영 부위원장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은 지혜복 교사의 복직 투쟁에 연대했던 고진수 세종호텔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 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지혜복 교사의 복직 고공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공모한 적도, 현장에서 실무를 나눠 맡은 적도, 옥상까지 올라간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서울시 교육청에 항상 설치되어 있었던 농성 천막 현장에 연대 방문을 하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대하러 온 우리들처럼 단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체증한 영상을 보더라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증거인멸, 도망염려 이런 구속 요건은 아예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 사유 자체가 없었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진수 지부장님은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혐의는 세종호텔에서 점거 농성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미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달 만에 같은 사람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거주가 일정하고 부양가족도 있고 무엇보다도 세종호텔 노동대합의 대표로서 5년째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투쟁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고진수 지부장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 청구 때에도 고공농성 전력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혜복 교사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하고 나서는 다시 또 과거에 세종호텔 농성까지 끌어와서 내세웠습니다. 언제까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구속의 명분이 되어야 합니까? 고진수 지부장은 코로나를 핑계로 자행되었던 부당해고에 맞선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견뎌냈던 세종호텔 해고투쟁의 구심점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복직투쟁에 연대했을 뿐인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서 오직 이 한 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세종호텔 부당해고 투쟁을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변노동위원회는 다시 한번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호텔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내서 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주 우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말입니다. 복직투쟁을 해야 하는 해고자가 도망가면 복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는 연대자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민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 구속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 노동자가 대체 수소 차량에 치여 죽었습니다. 옆에 경찰이 있었지만 차량 빼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구속하고 죽이는 것이 이재명식 노동 존중입니까? 오늘 기자회견 주제인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과 휴대폰 압수수색의 반인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기반해 무죄와 투쟁의 원칙으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구속하는 것 자체가 형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형벌은 신체를 구속하는 것 가는 자유형 외에 때리거나 치는 태형 같은 신체형이 공식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인권인식의 형성으로 어디에 못 가도록 신체를 묶어두는 것 자체, 제한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기에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또는 불법 비상계엄이나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니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해고자가 연대한 것이 중대 범죄입니까? 더구나 몇 시간 1층에 있던 것이 구속 사유가 됩니까? 이는 명백한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 구속이며 노조 탄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구속 재판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왜 노조 간부에게는 보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며칠 전 고진수 지부장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해 압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조물 침입죄나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와도 상당히 거리가 먼 중대한 영장이었습니다. 인권 침해적 수사입니다. 이미 경찰이 찍은 영상과 사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진수 지부장의 핸드폰을 압수영장을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는 문자, 음성, 동영상, 사진, 구문결의 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성격은 사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기에 연대자인 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생활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수사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조 간부라 표적 구속한 것이기 때문에 고진수 동지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구속한 것이에 구속 사유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그를 감옥에 붙들겠다라는 경찰과 검찰, 사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를 붙들어 둔다고 해서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고진수를 당장 풀어주는 것이 인권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은 고진수 동지가 석방되고 세종호텔로 복직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은 많은 시민사회에서 분노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 단체들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한국 사회선교사 박두쿤 목사님으로부터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을 엄중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정의를 흐르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거센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이와 같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약자의 고통을 향해 흐르며 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항의 목소리를 냅니다. 약자의 눈물이 깊고 위급할수록 정의의 함성도 그만큼 커져야 마땅합니다. 저는 오늘 고진수 지부장의 고통을 마음에 담아 저항합니다. 법원은
현직 교사의 투쟁에 연대한 그를 공동주거 침입의 혐의와 함께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했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저는 법 질서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이 늘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증명하듯 법의 진보는 끊임없이 약자의 권리를 확장해온 역사였습니다. 지금의 판결이 절대적이라는 믿는 것은 오만입니다. 법은 더 나은 정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판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구속에 엄중히 저항합니다. 첫째, 고진수 지부장에게 공동주거 주거 침입과 도주 우려를 씌워 구속한 것은 생생한 투쟁의 현장을 외면한 채 차가운 법문에만 갇힌 기계적인 판결입니다. 그는 336일간 고공농성장을 삶의 터전 삼아 자신의 위치를 온 천하에 알린 바 있습니다. 그에게 도주를 묻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신념을 위해 제 자리를 지켜온 치열한 삶을 사법 통제를 벗어나는 행위라 규정한단 말입니까? 그건 고답적인 탁상머리 판결일 뿐입니다. 둘째, 그의 구속은 노동자 투쟁의 동력을 꺾으려는 반노동적 처사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 그와 연대하는 노동자, 그들은 결코 사회를 위협하는 불법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도록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묻습니다. 자본의 이익과 권력의 체면을 노동자의 존엄보다 앞세우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누구보다 노동자의 서름을 잘 아는 공직자로서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이 민주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다는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100마디, 1000마디 두루뭉술한 말보다 이것이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을 해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법부가 고답적인 법리의 틀을 깨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석방은 우리 사회가 상식과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백기환 노남회기재단의 강성남 상임 자미문 위원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백기환 재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강성남입니다. 저는 그 수십 년 동안 언론계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지금 이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2달 전 됐나요? 고진수 동지하고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세상이 바뀌었으니 조만간 해결될 거야. 끝나고 소주나 한잔 합시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소주 한잔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 짧은 사이에 2달 사이에 그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파렴치범으로 취급받아 구속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헛웃음이 났다가 생각해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 드디어 저의 30년 언론 경험에서 나온 촉에서 느껴볼 때 드디어 이 사회의 부조리한 카르텔이 움직이는구나. 부조리한 기득권들이 소통을 시작했구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에 눈치만 보던 그들이 드디어 움직였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반복된 현상입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 법과 질서가
근현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1980년 이후 이 사회의 법과 질서는 꾸준하게 노동자를 위해서 아닙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을 위해서 법과 질서가 변해왔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보다 투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저희 노동자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고 애들을 돌보며 제복교사 같은 선생님한테 애를 맡기며 애 선장하는 거 보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투쟁하는 노동자,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노동자, 투쟁하다 숨지는 노동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호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들의 기득권을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연대, 정중한 연대로 절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무섭지 않으면 틈을 보여주지 않는 그들입니다. 노동자의 연대를 무섭게 해 이들이 스스로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섭게 연대해야 됩니다. 우리 노동자의 무서운 연대를 위하여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주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고진수 지부장의 구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성명을 많이들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옥 본부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원청 사용자와 공권력에 의해 구조적 살인을 당한 화물노동자 고 서관석 동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동지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상가 구인의 명복을 빕니다. 토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열장을 발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동일 인물에 대한 사법부의 정반대의 판결이 내린 겁니다. 정말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제대로된 법리입니까?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고진수 동지는 세종호텔, 세종대학, 주명과 거주지를 지키며 투쟁하고 그래서 다시 일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될 조합원이 있고 동지들이 있습니다. 병리해고에 맞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도주 우려? 가당치 않다고 많은 동지들 말씀하셨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연대자였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에 대한 연대는 기본입니다. 정당합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역할도 나눠 맡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었습니다. 사람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단순 참가자입니다. 조사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노동 존중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처럼 부당하게 노동자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려보자. 이런 발언 언뜻 보면 친노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만입니다. 거짓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들을 경찰이 막아서며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고래미 팬데믹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5년째 투쟁 중인데 그 팬데믹이 종료된 지 오래됐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구속까지 몰아간 것 누구입니까? 이재명 정부입니다. 여태까지 한 말 다 기만입니다. 거짓입니다. 고진주 지부장에 대한 구속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정부와 공권력, 법이 약자와 정의 편이 아니라 강자와 자본의 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법원은 고진주 동지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종호텔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진주 지부장의 석방과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 노동권과 투쟁 승리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 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발언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오늘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에 대해 상의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합니다. 2시에 세종호텔 앞에서 집결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들려서 용산경찰서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교육부가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을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세종대학교의 사학비리를 근절하라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지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세종호텔 고진수를 즉각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투쟁! 이게 노동존중이냐?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투쟁!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